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밑을 한번 깊숙이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딛고 서 있는 그 매끄러운 거실 바닥이 당신의 피땀 어린 재물을 찬란하게 증식시켜줄 든든한 금고입니까? 아니면 당신과 가족의 생기를 서서히 아주 잔인하게 말려 죽이고 있는 비좁은 무덤입니까? 친절의 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집이라는 공간의 끔찍한 민낯을 고발하려 합니다. 과거의 저 역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탁 트인 시야, 구름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듯한 아찔한 고층 아파트, 이른바 밀리언 달러 뷰를 자랑하는 그 로열층을 억대의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차지하는 것만이 제 인생의 성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매일 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발밑에 깔린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그 오만함의 대가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튼튼했던 사업은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쳤고 제 통장의 장어는 마치 누군가 밑빠진 독에 저주를 퍼부은 것처럼 미친 듯이 새어나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에는 깨진 유리창처럼 날카로운 고성이 오갔고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만큼 건강했던 제 몸은 매일 아침 청은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제 목을 조르는 끔찍한 가위눌림과 불면증의 지옥 속에서 저는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제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던 걸까요? 그저 집터가 우연히 안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 사주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지독하게 꼬여 있었던 걸까요?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전국의 산천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전 풍수학과 현대의 환경 건축 심리학을 미친 듯이 파고든 후에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뼈저린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스러운 건설사들은 죽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아니 숨기고 싶어 하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그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사실은 제 숨통을 매일 밤 조여오는 화려한 감옥이자 제 가족의 생명력을 거머리처럼 빨아먹는 거대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 그 층수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파멸의 비밀을 제 목숨을 걸고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원인 모를 두통과 찢어지는 듯한 재물 손실의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남 탓만 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이 무서운 진실을 본격적으로 열어젖히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벼랑 끝에 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나누고 제가 이 채널에서 더 깊고 강력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숨통을 쥐고 있는 그 층수의 잔혹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부와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기형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풍수지리학의 핵심인 지기, 즉 땅의 기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스스로 생명줄을 끊어내는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분을 땅에서 멀리 떨어진 허공에 매달아 두면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어도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죽고 맙니다. 하물며
대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야 하는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고층 아파트의 거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며칠이면 익숙해지는 얄팍한 시각적 유희에 불과하지만 땅의 기운이 닿지 않아 발생하는 만성적인 피로와 원인, 모를 신경쇠약은 여러분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게다가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에 창문 밖으로는 끊임없이 날카롭고 매서운 살풍이 몰아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칼바람이 매일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유리를 때리고 집안의 기류를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으니 가족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와 우울증이 싹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화려한 궁전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수분을 잃고 바싹 말라비틀어진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루하루 생명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스카이 라운지의 뷰는 사실 저승사자가 쳐놓은 화려한 거미줄이었으며 저는 그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어리석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이 잔인한 역설을 깨달은 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밟고 있는 가장 낮은 곳, 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1층이나 2층 같은 저층 아파트를 그저 돈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우울한 공간이라고만 치부하며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풍수와 자연의 섭리를 깨치고 난 후 저는 그 낮고 허름해 보이는 공간이 사실은 인간을 가장 온전하게 살려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눈물로 동감했습니다. 땅과 맞닿아 있는 저층은 대지가 뿜어내는 강력하고 따뜻한 생명력, 즉 지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흡수하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란다 창문을 통해 무심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짙푸른 나무잎의 흔들림을 눈높이에서 마주하는 것, 그리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흙내음과 새들의 지저김을 듣는 것은 인간의 무너진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는 현존하는 최고의 천연치료제입니다. 물론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나 자동차 소음, 가끔 날아드는 벌레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동적인 생명의 맥동입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고층의 적막함 속에서 환청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던 제게 흙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백색 소음은 오히려 저를 미치지 않게 붙잡아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이 흩어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빚을 내어 높은 곳으로 올라갈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 대지의 든든한 청력에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 높은 허공의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그 처절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1층이나 2층 같은 저층 아파트를 그저 돈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우울한 공간이라고만 치부하며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풍수와 자연의 섭리를 깨치고 난 후 저는 그 낮고 허름해 보이는 공간이 사실은 인간을 가장 온전하게 살려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눈물로 동감했습니다. 땅과 맞닿아 있는 저층은 대지가 뿜어내는 강력하고 따뜻한 생명력, 즉 지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흡수하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란다 창문을 통해 무심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짙푸른 나무잎의 흔들림을 눈높이에서 마주하는 것, 그리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흙내음과
새들의 지적임을 듣는 것은 인간의 무너진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는 현존하는 최고의 천연치료제입니다. 물론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나 자동차 소음, 가끔 날아드는 벌레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동적인 생명의 맥동입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고층의 적막함 속에서 환청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던 제게 흙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백색 소음은 오히려 저를 미치지 않게 붙잡아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이 흩어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빚을 내어 높은 곳으로 올라갈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 대지에 든든한 청력에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 높은 허공의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그 저절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내일 짐을 싸서 1층으로 이사를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 역시 모든 재산을 잃고 고층 아파트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도망칠 곳 없는 쥐가 된 것 같은 끔찍한 절망감에 밤새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붕수의 진정한 묘미는 피할 수 없는 흉함을 기운의 조화로 억누르고 결핍된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채워넣는 비방에 있습니다. 고층에 살면서 잃어버린 땅의 기운을 보충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집안 내부의 작은 대지를 직접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화분이 아니라 흙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무겁고 투박한 옹기나 톡이 화분을 거실 창가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는 잎이 넓고 생명력이 강한 벵갈 고무나무나 여인초 같은 식물을 심어 땅에 뻗어나가는 기운을 집안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인테리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 소재나 시퍼런 계열의 색상은 고층의 서늘한 살풍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대신 흙을 상징하는 황토색, 베이지색, 따뜻한 브라운 계열의 패브릭과 두툼한 로그를 바닥에 깔아 허공에 붕 떠있는 듯한 집안의 기류를 무겁고 안정적으로 바닥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조명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대신 석양을 닮은 따뜻한 간접 조명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여 밖에서 들이치는 음기를 양기의 따뜻함으로 융화시켜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집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진공 청소기에서 나를 보호하는 따뜻한 방공호로 그 본질적인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눈물 나는 깨달음 끝에 제가 얻은 환경과 공간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쫓아왔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남들이 우러러보는 펜트하우스라는 껍데기가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 환상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느껴지십니까? 집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조명을 켜두는 쇼룸도 아니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차가운 투기장도 아닙니다. 집은 하루 종일 세상의 모진 풍패 찢기고 상처받은 내 가족이 유일하게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누워 영혼을 치유받아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안식처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이 떠들어대는 로열층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로열층은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아침이면 맑은 얼굴로 깨어나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생기와 온기가 가득한 바로 그 공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집을 조용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공간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냉기로 나를 밀어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감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목을 놓아 토해낸 이 피 맺힌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파멸의 늪에서 건져내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진정한 생명의 금고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세상이 숨기려 하는 운명의 진실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나누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하고 평안한 땅의 축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에서 나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집의 진정한 가치는 그 높이나 화려한 전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생명 에너지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삶은 겉으로는 성공과 권력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대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이고도 영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기 디치의 결핍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속적인 피로감과 이유 없는 불안, 그리고 점차적인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조차도 화려하기만 하고 생명력이 결여된 공허한 공간,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장소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저층 공간은 오히려 땅의 생기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순환하는 자리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단순히 좋고 나쁨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언제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해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만약 이미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공간 안에서 에너지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으로 만들어진 화분을 두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배치하며 공간 전반에 따뜻한 흙의 색감을 더하고 은은한 노란빛 조명을 활용하는 것은 날카롭고 불안정한 기운을 완화하고 땅이 가진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집,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로열층이란 단순히 높은 곳에 위치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보호하고 감싸 안으며 삶의 피로와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과 욕망에 눈이 멀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며 자연의 흐름을 거스른 채 겉모습만을 좇게 된다면 결국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값진 집이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기를 길러내고 가족을 보호하며 깊고 편안한 잠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분명합니다. 고층에 거주하고 있다면 플라스틱 화분 대신 흙이나 도자기로 만든 화분을 사용하고 잎이 크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을 창가나 거실에 배치하여 땅의 기운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갑고 금속적인 소재나 지나치게 푸른 색감의 인테리어는 줄이고 갈색, 베이지, 황토색과 같은 흙의 색감을 활용한 커튼이나 러그를 사용하며 따뜻한 노란빛 조명을 통해 공간 전체를 포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잠시라도 땅을 밟으며 산책을 하고 자연의 공기와 소리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현재 고층에 살고 계신지 아니면 저층에 거주하고 계신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집안의 생기와 분위기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고 그 경험과 느낌을 정중하게 나누어 주신다면 서로에게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